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교육군연대 집행위원장을 했었고요. 지금은 세종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맡고 있는 도경만입니다. 공립학교로 첫 발령을 받고 갔을 때 그 당시 특수학교 상황과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특수학급의 상황이 좀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. 어쨌든 특수학교는 대규모 과밀, 한 학교에 보통 12명이 넘어가는 시스템 중심으로 특수학교는 운영이 됐었고,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교실, 면적조차도 대부분의 특수학급들 자체가 반쪽교실, 그 다음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교사들 역시도 전공자가 한 20%가 채 안 되는, 그래서 대부분 일반 교사 하면서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, 특수학급을 맡고 가산점을 맡으면서 승진하는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서의 특수학급이 좀 자리매김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특수학급 상황 자체가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, 근데 당시 이러한 문제들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위들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. 그나마 이제 전공에서 이제 막 현장에 갔던 교사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던 거고, 그래서 교사들 모임이 99년에 여름에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에서 전국 특수교사 협의회 라는 이름으로 교사 조직이 만들어졌었고요.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맨 땅에서 시작했으니까요. 장애 학생의 교육권, 학습권이란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개선돼야 된다. 이건 교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도 마찬가지였고, 부모들도 문제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다 개개인이 감수하는 형태들로 부모님들은 이야기했었고, 힘있게 이야기해준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은 분명하게 있었어요. 교육군연대 출범식을 하고 1차에 그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된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의 단식 농성이 23일간 같이 단식을 했었고, 그 단식에서 1차적으로 이제 교육부하고의 합의했던, 교육부 총리가 와서 합의했던 내용들이 한 10가지 정도 됐었고, (17개) 시도 교육청 지역에 있는 교육 주체들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판단들을 했었어요. 하여튼 그 판단을 계기로 해서 전국 순회투쟁을 했었던 것 같고요. 지역의 주체들이 결합이 됐던 데는 장애인 교육권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되면서 지역 장애인 교육권연대가 하나 둘 만들어지기 시작했었고, 지역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교육권연대가 전국 순회투쟁단이 거쳐가고 난 이후에 지역의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지역교육청 농성을 결합했던 지역들이 있었어요. 어쨌든 그 지역교육청 싸움을 계기로 그 지역교육권연대가 결성이 됐던 부분이고, 그 싸움의 성과들이 모여서 지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결성이 되는, 이게 선순환으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를 뒷받침해주는 역할. 그래서 그 당시 정기조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, 우리 아이들을 그러니까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변해줄 전국 단위 부모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어쨌든 바람이었었고, 지역의 부모님들을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활동가들을 연계시키는 좀 촉매제 역할들을 했었고, 교육권연대의 흐름 자체가 그 전국 단위 부모 조직을 만드는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들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목숨 건 단식으로 반드시 장애인교육지원법 끝장내서 이상쇼 나갈 때는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이 자리를 나갈 것입니다. 장애인교육지원법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제대로 교육받고, 그리고 오랜 시간 정말 장기간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
사람답게 남들이 갖는 직업도 좀 갖고 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여가 생활도 좀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니까 모두 다 시설에가 있습니다. 사육당하고 있습니다. 이 장애인교육지원법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 아이 한 달에 한 번, 어쩌면 2달에 한 번, 기운 달 때까지 그렇게 한 번씩 보고 살겠죠. 힘찬 투쟁으로 교육지원법 제정하자. 교육지원법 제정하자.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. 초등하고 중학교 과정 의무교육, 고등학교 유치원, 전공과 과정 무상교육이라는 측면들을 어쨌든 유치원부터 전공고까지 국가 책무성 강화. 한 학급당 12명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. 급별로 요초, 중고 한 학급당 최대 인원. 그래서 4, 6, 6, 7이라고 하는 학급당 최대 인원수를 적정 인원수를 제시를 했던 거고요. 한 학급당 교사 1명 가지고도 안 된다. 그래서 급당 교사 2명 제출을 했었고, 그다음 이 법에 지원을 받는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. 일단 기본은 장애인, 애비장애 부분까지 확대해서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지원. 한마디로는 어쨌든 국가 책무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들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겠죠.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지원법. 교육부는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버릴 수 없다. 절충안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형태가 탄생이 된 거죠. 그 당시 또 2003년, 2001년도도 결국은 그때는 전교조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체가 부모들을 끌어모으고 또 그 단식 농성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부모들을 결합시키는 하나의 역할들을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장 이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절실함을 느끼는 주체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절실함을 느끼는 그 주체가 결국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잘 만들어졌다고, 그 당시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장특법 역시 2007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미 한 4, 5년이 지났던 거고, 이 법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, 장애 학생들, 또 거기에 따라서 현실의 문제를 느끼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잘 만들어진 법이냐라고 의아심을 느낄 수 있겠죠. 그러면 통합교육 체제를 어떻게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결국 현장에서의 요구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. 제일 절박함이 느껴지는 주체들이 그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 주체들뿐만 아니라 결국 부모, 당사자, 그다음 교사의 요구들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라는 것도 좀 주어져 있는 과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. 뭐 특수교육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큰 당위성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.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 역시 디테일한 면에서 조율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같은 목소리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고요. 기본적으로 집 가까운 데 학교를 다 가는 게 출발이고 그 출발 속에서 아이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제한된 환경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을까.